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이 평등하잖아요. 법에는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돈을 들었고요. 5만 원 걸릴 거예요. 네. 이때는 꽤 괜찮다고 저희가 할수 있었어요. (2012년 8월 16일) 김승현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13일 처음으로 교도소 밖을 나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김 회장은 10차례나 구치소 밖을 나와 보라매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12월 20일에는 아예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20일가량이 지난 이듬해 1월 8일 법원은 김승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합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겨우 5개월 만에 합법적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한 사람은 김 회장이나 김 회장의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이 수감됐던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퇴직한 당시 구치소장을 어렵게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는지 물었습니다. 생명이 급하다. 정말 네. 정집행 정지를 하고 구속집행을 하죠. 네. 그다음에 대부분 수사가 되겠어요.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수감자나 변호인이 아닌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도소장이 수감자를 위해서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교도소장이 먼저 나서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이상, 10여 년 이상 법조 생활을 했지만 그런 케이스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적도 없고 제가 들어본 적도 사실 없습니다. 구치소장은 오로지 자신의 판단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이제 수감자의 변호인이 구속집행 정지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엔 특이하게도 소장님께서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내셨잖아요. 소장한테 뭐 전화를 해가지고 안 되면 너 정말 해라 뭐 그런 것까지 그렇진 않고요. 소장이 판단해서 네. 건의한 것을 판단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는 재벌 회장 등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달리 구치소의 수감 환경을 잘 견디지 못해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런 게 뭐 잘못하고 된 거 그런 그러죠. 이때 회장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다 감내를 잘하죠. 그러니까요. 감내를 잘하는데 그런 지위가 높아 있는 사람일수록 감내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까지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하면서 폐렴과 폐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집중 치료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현 회장의 진단서를 포함한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2012년 12월 20일부터 21일, 그러니까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기 약 보름 전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입니다. 수면 시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감소될 정도라 급사의 위험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최근 20kg의 체중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증상 호전을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무 기록지에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25kg이 증가했으며 불면 상태에서 과자와 우유를 야식으로 먹어 당뇨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와 의무 기록에는 구치소장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폐렴이나 폐혈증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호흡곤란으로 급사의 가능성이 있기는 했지만 폐렴이나 폐혈증 때문이 아니라 구치소 수감 이후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 체중이 불어나고 수면 유도제를 과다 복용했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고령에다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누구나 다 갑자기 급사의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죠. 교도소장이 자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뭐 흔히 있는 경우라면 사실 뭐 이런 분도 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일반적인 그런 가난한 재소자에 비해서는 좀 편파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급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호흡기 상태가 안 좋았다던 김 회장이 호흡기 내과가 아니라 정신과에 입원한 겁니다. 진단서를 쓴 의사 역시 호흡기 내과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내과병동에서 환자가 호흡 문제가 생겨서 뭐 이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망한다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가 호흡 부전이 왔고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처치를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가 사망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말 호흡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는 입원을 받지는 않죠. 취재진은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김승현 회장을 진료했던 보람의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진료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김 회장이 정신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맡아야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네, 뭐 호흡곤란 문제도 있는데 환자가 의식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뜻밖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입원 중이던 김승현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의 박모 상무가 자신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를 방문해서 이 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돈을 줬더라고요. 네, 비치니까 흰봉투에서 비치니까 5만 원짜리고 두께는 꽤 된다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액수는 정확히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안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 돈을 준 의도도 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금품 전달을 시도한 시점은 2012년 12월 18일 전후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주선가요? 이거는 아무 뜻 아닙니다. 저희 그냥 회장님이 입원하셨고 치료 다 해달라는 뜻입니다. 꼭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 집행 정지가 목적입니다. 체중 증가와 수면제 중독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겼다면 이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수면제를 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한화 상무의 말은 이렇게 손쉬운 치료 대신 구속 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일종의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화 상무는 이후에도 2차례나 더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 끝나자는 돈을 한번 다시 주려고 하셨고. 그럼 3번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거의 서울대병원을 옮기기 직전쯤에. 한 번 더. 필요했겠죠. 네. 생각을 보니까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화 측은 의사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적이 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폭로한 금품 관련 증언은 또 있습니다. 저한테 선생님이 받지 않는다면 병원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겠냐라는 물어보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좀 한번 물어봤어요. 병원이 그때 건강검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화는 석 달 뒤 그룹 임원 40명의 종합 정밀 검진과 뇌 정밀 검진 상품을 보람의 병원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액수로는 1억 원어치. 한화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보람의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한화는 이에 대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만 답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화 김승현 회장. 10월부터 김 회장은 병원을 들락거렸고 한화 측은 12월 담당 의사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구치소장이 직접 김 회장을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고 김 회장은 5개월 만에 구치소 문을 나왔습니다. 이후 한화 측은 담당 병원에서 1억 원어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보신 대로 김승현 회장은 구치소장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결국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받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달 뒤에 김승현 회장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구속집행 정지를 받자마자 김 회장은 보람의 병원에서 서울대병원 특실로 병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계속 연장됩니다. 처음에 2달이던 정지 기간은 2013년 3월과 5월, 8월, 11월 모두 4차례나 연장돼 만 1년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던 김 회장은 결국 2014년 2월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수감기간 17개월 가운데 김 회장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불과 4개월 남짓. 반면 서울대병원 특실에 있던 기간은 13개월에 이릅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기간이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데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첫 번째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끝나가던 2013년 2월, 김승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리 판단이 어렵다며 재판부의 공판 절차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담당 의사였던 서울대병원 정신과의 A 교수는 법정에 나와 김 회장은 형사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A 교수는 그 근거로 김 회장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소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치매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알츠하이머병은 현재 의학 수준에서는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을 뿐 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re's only one certainty. Continued support for basic and clinical research will enable us one day to diagnose and treat this devastating condition. 그러나 2012년까지, 즉 구속 직전까지 김승현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김승현 회장의 상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김 회장님 진료하실 때는 치매 단계는 아니었고 치매는 아니었어요. 치매라 그러면은 독립성의 장애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게 이제 뭐 돈 내는 거, 뭐 약 먹는 거, 뭐 어디 은행 가는 거 이런 기본적인 독립성의 장애가 있을 때 치매라고 하거든요. 뇌를 열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치매는 아니죠. 치매는 아니고 그냥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7개월 뒤인 2014년 9월 김승현 회장이 아들 김동선 씨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에는 출근을 재개하면서 사실상 병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5개월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남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A 교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퇴행한 상태에서 지금 국내 10대 재벌안에서는 하나그룹을 무리 없이 경영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치매는 퇴행성 질병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치매는 모든 게 다 진행하는 치매가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상태에 아니, 제가 치매 종류 다양하니까. 저는 뭐 치매 하시는 분이나 그거 보시면 돼요. 회복 가능하다. 아니요, 생각나요. 치매는 다양한 치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복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같이는 회복 가능한 치매가 있고 회복이 안 되는 치매가 있고 진행하는 치매가 있고 수십 가지 치매가 있는 거죠. 그러나 A 교수가 말하는 수십 가지 치매 가운데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회복이 되지 않는 종류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자 A 교수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용어를 내가 쓰는지 되게 잘 안 나요. 치매라는 말이요. 네, 그런 말 용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기록을 봐야지 알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이 정말 어떤 말이었는지는 내가 잘게 봐야겠죠. 그래서 A 교수가 직접 작성한 김승현 회장 관련 소견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진단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2013년 3월 A 교수는 김승현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A 교수는 다리를 다친 상황이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은 남성 4명이 서울대 병원까지 찾아와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하는 장면을 병원 관계자 여러 명이 목격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 쪽에서 온 분들이 맞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지금 인터뷰에 선생님이 약속도 안 하시고 지금 같이 오셔가지고 예,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가지고 예. 뭐 지금 대상 인터뷰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을 모셔간 게 하나 직원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수님밖에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닌 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어떤 답도 안 한 거예요. 추정하지 마시고.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주시하시는 이유가 뭐죠? 서울대 병원의 의사가 김승현 회장의 진료에 대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한화 측이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뉴스타파에 털어놨던 보라매 병원의 교수는 김 회장을 진료할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언급했습니다. 김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의 교수 한 명이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매일 오셨어요, 그 병원에. 그거는 서울대 병원 그들 알면 힘든. 예. 그분은 여기 소속이 아니시고 그 해화동에 있는 연건 캠퍼스에 있는 계신 분인데 본인 업무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그게 정말 바쁘시거든요. 교수님이 매일 여기 올 정도면 정말 그분의 인격적으로 존경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또 환자로서의 스탠이니까요. 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비 교수. 그는 10여 년 전부터 김승현 회장을 진료해왔습니다. 대한내과학회의 이사장을 맡을 정도로 학계의 권위자입니다. 이런 비 교수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상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상의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교수님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상은 저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치료에 대해서. 선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호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분이죠. 그래서 제가 마다하면 안 듣기가 힘들어요. 의대 조직이 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 교수 역시 돈봉투를 건넨 한화의 박모 상무와 마찬가지로 치료보다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치료하려면 중요한 데도 끊고 발도 빼고 호흡을 좋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사람 했었는데 저한테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 네. 구속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정확한 그 단어는 안 썼어요. 2012년 11월 보람의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던 김승현 회장이 보석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 출석해 진술한 것 역시 B 교수였습니다. 교도소가 지정한 보람의 병원의 담당 의사를 제쳐두고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다른 병원의 의사가 법정에 나간 겁니다. B 교수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보람의 병원에 계신 분들인데 교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동안 여기 저희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도 하고 굉장히 미정하신 상태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태하고 이런 거를 물어보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던 거죠. 하나 쪽의 요청으로. 그렇죠. 변호사가 요청했죠. 김승현 회장님 변호사. 보람의 병원에서의 진료에 개입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기로 출근을 하시는데 보람의 병원으로 이렇게 매일 가시면 이쪽 업무 매일 안 갔어요. 가끔 갔죠. 가끔. 그래요? 네. 와서 좀 상태가 어떤지 받아가면서 예. 받아가고 가진 거죠. 그전부터 제가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 가서 봐주고 그쪽 의사랑 상의를 했던 거지. 제가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지시를 하고 제가 그런 위치가 아니죠. 보람의 병원의 의사들이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이제 치료보다는 구속집행 정지로 교도소에서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2013년 11월 4일 열린 한화 김승현 회장의 공판에는 서울대병원 의사 5명이 출석해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공판 검사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가 있을 때마다 김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진술하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을 진료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에 대해 검찰도 의심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던 교도소장의 말 기억하십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인터뷰 말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일반 수감자들에게도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교도소에서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왼쪽 팔과 왼쪽 다리도 마비됐습니다. 이거 구부러지게 펴지지도 않아요. 펴지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다시 구부러지고 이 폈다가 놓으면 다시 구부러지고 이게 엄지도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힘을 안 주신 거죠? 예. 이 자동으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지난 2월 강원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병수 씨는
교도소 안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하루 전 머리가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내가 쓰러지기 전날 아이 골이 아프니까 일반 병원에 가자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내 영치금이 있으니까 그럼 내 영치금으로 가서 받아보자. 그거 무살당했어요. 안 보내줘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날에는 교도소 의무실에 근무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신 씨는 말했습니다. 15시 30분에 쓰러졌는데 16시에 와가지고 의무실에 가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 열을 몇 명씩 근무하는 사람이 의무실에 하나 다 어디 갔는지 오후 4시인데. 평일? 예, 평일날. 토요일, 일요일 또 이해도 해요. 평일날 오후 4시에 그 앞에 열 몇 명, 11명이 근무한다고요. 딱 어디 갔냐고요. 그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응? 뇌경색은 응급 대처가 결정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고 나서 17시간이나 방치됐습니다. 대처가 늦어진 결과 그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이건 안 된대. 그냥 안고 가래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근데 20시간 이상 경과돼서 딸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주 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 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병수와 김승현,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병원 진료나 구속집행 정지가 김승현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김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 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병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이 평등하잖아요. 법에는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 양반들을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저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묵살당하고 많은 거죠. 2016년 일평균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 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법원과 법무부에 이들이 구속집행 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현 회장처럼 구속집행 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물었습니다.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 검찰, 그리고 병원 모두 3자 간에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재점검하고 적어도 구속집행정지 분야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니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공정하게 형을 살았는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구속집행 정지 제도를 둘러싼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김승현 구속하라! 제발 구속하라! 장관님 대체로!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